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9일입니다. 오전 9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 모임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갑갑하시죠? 그러나 모두가 갑갑합니다. 가장 갑갑한 사람은 김정은이고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고 트럼프도 갑갑하고 한국 사람도 갑갑한데, 그러나 갑갑한 순서로는 4등쯤 되니까 좀 느긋하게 신경질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버티면 이깁니다. 버티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뭉치면 이깁니다. 헤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한국 사정, 정치판을 잃는 망고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1990년대부터 이 말을 썼습니다. 90년대 말부터. 그때 이 우파가 분열로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 때 우파가 이회창, 이인재, 그리고 우파인 JP가 좌파인 김대중을 지지하는 바람에 30만 표 차이로 김대중 승리였습니다. 2002년에도 우파가 분열을 하고 좌파는 단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선거에서도 우파가 분열하기는 했는데 이회창, 이명박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좌파가 워낙 약세여서 분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2016년 12월 9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는 바로 우파 분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분열을 해서 탄핵파들이 좌파와 싸웠던 맞섰던 자당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시킴으로써 좌파 정권의 등장에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그때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만나보면은 대부분이 감정입니다. 아주 감정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 또는 친박 세력에 대한 감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역시 이념도 중요하지만은 이념보다 앞서는 게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강합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냉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요사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돌아갑니다. 요새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오늘 또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에 올랐습니다.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씨가 동료 의원이었던 사람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치가 없다. 청와대는 바로 최근에 올라온 보고이기 때문에 아직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건데, 김 수사관의 이 폭로, 언론에 대한 폭로의 경향을 보면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법에도 없는 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조사를 했느냐. 이건 사찰 아니냐 하는 게 언론과 야당의 문제제기입니다. 왜 민간인, 전직 총리라든지 또는 민간인 은행장을 왜 조사했느냐.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왜 했느냐
하는 이 직무 범위,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편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 보고를 했는데도 덮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충수로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좌파는 계급투쟁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민중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핵심은 이 세상을 우리 편과 적편으로 봅니다. 우리 편에 대해서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적편에 쓴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혹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합니다. 또 법이 지탱하는 공동체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우습게 합니다. 국가를 우습게 하니까 국법을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법을 자기 편에 유리하게 써먹습니다. 그때부터 법이 흉기 또는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편은 감사고 적편은 뭐 적폐로 뭐든지 뭐 수구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막 잡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자충수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번 김 수사관의 폭로입니다.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 불공평하니까요. 인간은 좀 공정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긴 걸 보면 이 대칭형입니다. 대칭형이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긴 것도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걸어갈 때도 바로 걷고 반듯하게 걸어야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은 바로잡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김 수사관도 결국 폭로한 이유가 뭐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은 결국 핵심은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불공정하다. 이 정권이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앞으로 도처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 불공정성입니다. 좌파 정권은 속성상 공정할 수가 없어요. 계급투쟁론에 입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치를 내걸 때 자유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국민주권론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자.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국민을 뭐 민중이라든지 인민이라든지 이런 다른 말로 하지 말고 국민은 국민이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국민을 인종, 계급, 지역 뭐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 분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위반 이 종합백화점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분열시키니까 뭐가 잘 됩니까? 분열시키는 게 바로 자충수로 이어집니다. 요사이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20대 아닙니까? 20대의 여성은 문재인 지지가 최고로 높고 남자는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낮아요. 20대가 그렇습니다. 20대가.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의 성차별적 어떤 정책, 성과 성을 대결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뭐 분열 정권이라고 봐도 됩니다. 도처에 분열시킵니다. 보수는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 괴멸시키겠다고 그러고, 민노총은 감사주고, 국군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막 선동을 합니다. 양극화. 그러다가 정말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쪽으로 만드는 양극화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씨앗이 되는 거죠. 양극화 하더니 과거에 한국에는 양극화가 없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부의 분배가 균형 있게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건희 씨하고 노숙자하고 비교하면 그건 뭐 양극화죠. 그러나 다른 진위 개수로 하면은 한국은 박정희 시절의 경제 개발 때부터 도시와 농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이 격차가 가장 약한 나라였는데 이걸 양극화라고 막 선동을 해가 국민을 분열시켰는데 분열시키다가 보니까 더 벌려놓고 말았다. 분열 정권입니다. 문재인 분열 정권입니다. 근데 분열 정권으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분열시켜 놓으면은 30% 가지고도 뭐 대통령 당선될 수 있다. 40%로 당선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20대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20대 남자가 문재인 핵심 지지층에서 핵심 반대층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충수의 한 증상이죠. 또 좌파가 자충수로 가는 면은 반드시 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충수를 뒷받침하는 좌파 세력의 오만이 있습니다. 결정론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역사의 진리편에 서 있다. 우리는 역사의 발전편에 서 있다. 개업투쟁론은 카르 마르크스가 만든 이론인데 자본주의 다음에는 사회주의가 오고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다. 이게 역사의 결정론이다. 이렇게 역사를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뒤에 사회주의가 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하다가 사회주의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좌파 신념에 물들면 그것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파가 망한 사실을 인정 안 해요. 아, 좌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망했다. 북한식으로 하면 버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한국의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은 북한식으로 하니까 망하지 않고 있고 소련식으로 하니까 망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과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파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계속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도 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실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냥 왜곡해버립니다. 사실에 자신을 맞춰야 되죠.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잘못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칩니다. 그러면은 법과 충돌하고 그 다음에 사실과 충돌하고 사실에 기반을 한 과학과 충돌해버립니다. 즉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는 것은 법과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나빠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과 원자력 발전소 축소에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은 뭘 무시한 거냐 하면은 최저임금 현실을 무시한 겁니다. 이 좌파 세력은 사실을 무시하니까 자연스럽게 현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선언, 문재인 대통령 백지화선언은 그 백지화를 선언한 연설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겁니다. 비과학, 어떤 신화나 전설, 또 이상한 영화, 이런 걸 기초를 해가지고 첨단 과학인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한 거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가동률이 높은 원자력 발전소란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과학을 무시해버리고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백지화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도 아마 과거보다 더 많이 나오죠. 자연도 망가지고 환경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 한 몇 개월, 6, 7개월 해보니까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런 좀 어두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분열로 망해버렸습니다. 망했다는 말이 조금 제가 조금 과장으로 보입니다. 저 망한다는 말을 제가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한국의 우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파는 지금도 분열되어 있죠? 우파가 왜 분열되느냐? 우파는 개인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한국에서 우파가 망해본, 정권적으로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동단결에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파도. 그러니까 반공 대동단결, 통일전선 만드는데 실패를 하면은 망합니다. 그리고 우파는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파는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우파가,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는데 우파가 보수로 분열로 망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즉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두 번째는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다든지 하는 그런 거 다 젖혀놓고 지금 자리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백의종군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분진합격입니다. 나갈 때는 다 각자가 각계약진하더라도 가는 방향은 하나여야 하고 나중에 총공격을 할 때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분진, 갈라져서 나가더라도 합쳐서 공격해야 된다.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합격하면은 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와 그리고 진실, 생명,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